400년 전 자신과 고국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를 고스란히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 편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묘사에 남아있는 편지는 모두 3통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편지는 여대남이 일본으로 끌려간 지 28년 뒤인 1620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여대남이 아버지에게 답장으로 쓴 편지의 초안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서 써본 편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편지는 여대남이 편지를 한 2년 뒤인 1622년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장문의 편지군요. 조선국 하동 거부, 하동에 살고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자, 그 뒤로는 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계사년 7월, 그러니까 1593년이 되겠군요.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 해입니다. 쌍계동에 있는 보현함에서 끌려간 뒤 너의 생사를 몰라 어머니와 함께 밤낮으로 울었느니라. 고국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도대체 1593년 아들 여대남은 어떤 경위로 하동에서 일본까지 가게 된 걸까요? 여대남의 고향 경남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하동군 양보면, 여대남이 일본에 끌려가기 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의 고향 땅이다. 취재팀은 이곳에 있다는 의령 여씨 종가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여대남 집안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하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다들 친척이신가요? 예. 먼저 의령 여씨 집안의 족보에서 여대남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후손들이 꺼내온 족보는 120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편지 속에서 봤던 여대남의 아버지 수희란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의령 여씨 20대 손인 여수희. 예비인 시판관이란 관직을 지냈다고 한다. 여수희에겐 학연, 찬, 경이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학연이라는 첫째 아들의 기록이 여대남의 사연과 일치한다. 대남이란 이름은 학연의 아명이었다. 그럼 의령 여씨 21대 손이었던 여대남. 그럼 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어떻게 됐을까? 건너오셨는데 제가 그 당시 제 어릴 적에 그때 몇 살이냐면은 제 8살 때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6일을 겪고 난 뒤로부터 불에 타버렸습니다. 타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여대남이 끌려간 곳은 쌍계동의 보현함이란 절. 여대남의 고향엔 지금도 쌍계부락이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여씨 집성촌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작은 야산. 오래전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흔적들이 보인다. 절터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직선 하면 저기 빈면역에서 있는 저기에 또 주춧돌 하나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춧돌. 정리돼가지고 저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 쌍계사란 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춧돌이 기둥이 설 자리는 이렇게 따듬어졌잖아요. 이렇게. 예. 이 골을 쌍계골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계골이라고 하고 여기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이름도
쌍계사라고 했던 겁니다. 이 쌍계사는 학에 있는 쌍계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 쌍계사 안에는 보햇남이 있었는데 그 보햇남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쌍계사의 작은 암자였던 보현암. 그곳이 여대남이 남긴 하동에서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여대남의 나이 13살이었던 1593년 7월. 바로 인근의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함락된 직후였다. 진주성이 함락되기 한 해 전, 일본군은 호남을 점령할 목적으로 진주성을 향해 1차 침공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김시민 장군의 지휘 아래 관군과 의병, 그리고 진주 성민까지 압세해 1차 전투를 기적같은 승리로 이끌어냈다. 패전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 해 성안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복수전을 명령한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선두에 나선 이는 가토 기요마사. 그의 지휘 아래 6개 부대로 나눠진 10만 일본군은 순식간에 진주성을 둘러싸고 총반격을 시작했다. 일본군은 흙으로 산을 만들고 대나무로 누각을 지어 성안을 굽어보면서 총탄을 발사했다. 조총이란 신병기로 무장한 일본의 대병력과 싸우는 일은 진주성의 조선군에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1593년 6월 29일, 전투 9일 만에 진주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만다.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진주성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자 이 진주성에서 관할하던 지역,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진관 지역인데요. 이 진관 지역이 이제 많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남쪽으로 고성이라든가 곤양, 함안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많은 피해를 보게 됐고 또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동쪽에 있는 하동 지역까지도 왜군들이 출몰을 하게 돼서 이 지역은 외적의 그 침입으로부터 항상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동에서 붙잡힌 어린 여대남은 아마도 진주성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에게 끌려갔을 것이다. 여대남은 그날의 상황을 편지에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일본군에게 붙잡히던 날, 여대남은 일찍부터 글을 배워온 덕분에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 외고 있던 시를 써올렸다고 한다. 당시 여대남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다. (13살의) 어린 여대남이 써올린 시구는 독상한산 석경사 백운 생처 유인가란 글이었다.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목이란 이가 지은 산행시의 일부분이다. 나 홀로 비탈진 돌길로 높은 한산 올라가니 흰구름 피어나는 곳에 외딴집 하나 있네. 가던 길 멈추고 잠시 늦가을 단풍 감상하니